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굴욕적이고 참담한 밤이 지나간 직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은 2026년 6월 24일 오후 7시 현지 시각 멕시코 과달루페 에스타디오 몬테레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최종 3차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0대1로 패했다. 무승부만 거두어도 자력으로 32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었던 유리한 고지에서 축구 변방으로 평가받던 남아공의 경기 내내 전술적으로 압도당하며 당한 무기력한 패배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조별리그 성적 1승 2패, 승점 3점, 골득실 -1을 기록하며 A조 3위로 추락했다. 같은 시각 개최국 멕시코가 체코를 3대0으로 완파해준 덕에 겨우 조 4위 최하위 탈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지만 이제는 각 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에게 주어지는 와일드카드 획득 여부를 타조의 경기 결과가 모두 끝나는 27일까지 피를 말리며 기다려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48개국으로 본선 진출국이 확대된 첫 월드컵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유럽 및 아시아 리거들을 보유하고도 32강 진출조차 장담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내몰린 것이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한축구협회 KFA 본관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한 이사회 고위 관계자들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 긴급회의 소집 명령을 받았다. 협회 내부 사정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긴박한 분위기를 전했다. 남아공전 패배는 단순한 1패가 아니다. 경기력, 전술, 선수단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 붕괴를 목격했다. 와일드카드로 극적인 32강 진출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현재의 홍명보 감독 체제로는 본선 토너먼트는 고사하고 한국 축구의 미래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오늘 소집된 긴급 이사회에서는 홍명보 감독의 해임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전술적 역량 부족과 민심 위반에 대한 전방위적인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이다. 축구계 안팎에서는 이번 긴급회의 소집이 사실상 홍명보 감독에 대한 경질 수순을 밟기 위한 명분 쌓기이자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1차전 체코전 승리 당시 쏟아졌던 찬사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2차전 멕시코전 패배에 이어 3차전 남아공전에서 보여준 최악의 전술적 오판과 무기력함은 축구팬들의 분노를 임계점까지 끌어올렸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남아공전에서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무모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전술의 핵인 주장 손흥민, LAFC과 베테랑 미드필더 이재성, 마인츠를 동시에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는 도박을 감행한 것이다. 대신 최전방 톱의 오영규, 베식타시를 세우고 좌우 날개의 황희찬, 울버햄튼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을 배치했다. 오영규와 황희찬 모두 이번 대회 첫 선발 출전이었다. 중원은 황인범과 백승호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서령우, 왼쪽에 이태석이 배치됐고 백스리, 3백, 수비진은 왼쪽부터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이 구성했다. 골문은 김승규가 지켰다. 결과적으로 이 라인업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완벽한 실패로 귀결됐다. 홍명보 감독은 1차전 체코전에서 후반 중반 손흥민을 빼고 오영규를 투입해 결승골을 뽑아냈던 성공의 기억, 그리고 2차전 멕시코전에서 후반조기 교체 카드로 반전을 노렸던 흐름을 이어가고자 변칙적인 야바위식 전술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감독의 개인적 아집이나 단편적인 성공 경험을 시험하는 실험실이 아니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전술적 유기성은 완전히 실종됐다.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구심점이 사라진 공격진은 유기적인 동선 이동이나 공간 창출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전반 2분 만에 이강인의 날카로운 코너킥을 김민재가 강력한 헤더로 연결했으나 남아공의 베테랑 골키퍼 로넨 윌리엄스의 슈퍼세이브에 막힌 장면이 전반전 대한민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위협적인 기회였다. 이후 경기 주도권은 짜임새 있는 조직력으로 무장한 남아공에 완전히 넘어갔다.
남아공의 흑표범 에비던스 마코파를 원톱으로 두고 타펠로 마세코, 넬레보일레 모포캥, 오스윈 아폴리스가 지원하는 역습 공격은 날카롭고 매서웠다. 한국은 전반 15분과 18분 연달아 배후 공간을 노출하며 치명적인 역습을 허용했으나 수비수 이기혁의 6탄 방어와 골키퍼 김승규의 선방 덕에 간신히 실점 위기를 넘겼다. 전반 22분에는 윌리엄스 골키퍼의 롱킥 한 번에 수비 라인이 완전히 뚫리며 마코파에게 공이 연결됐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전반 중반 주어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는 한국의 전술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어떠한 전술적 피드백도 선수들에게 심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휴식 이후 주도권을 완벽하게 남아공에 빼앗겼다. 남아공의 탈렌테 은바타와 스페펠로 시톨레가 장악한 중원 싸움에서 황인범과 백승호는 수적 열세와 거친 압박에 고립됐다. 쿨리소 무다오, 이메 오콘, 은베케젤리 은보카지, 오브리 모지바로 구성된 남아공의 포백 수비진은 단단한 벽을 형성했고 한국의 측면 윙백인 서령우와 이태석은 공수 양면에서 갈 길을 잃고 해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빌드업의 부재였다. 수비 라인에서 중원으로 공이 부드럽게 넘어가지 못하고 하프라인 부근에서 의미 없는 백패스와 횡패스만 반복됐다. 에이스 이강인이 상대 수비수 두세 명을 달고 고군분투하며 개인 기량으로 활로를 뚫으려 했었지만 패스를 받아주어야 할 황희찬이나 오영규로 공이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선수들의 잔실수와 패스 미스가 겹치면서 전반전 시간 내내 한국은 슈팅 숫자는 커녕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남아공의 슛 정확도가 조금만 더 정교했거나 운이 따랐다면 전반전에 이미 멀찌감치 점수차가 벌어질 수도 있었던 끔찍한 경기력이었다. 결국 한국은 단 하나의 유효 슈팅만을 기록한 채 무기력하게 0대0으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선발 라인업이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자인하듯 대거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반 내내 보이지 않던 황희찬, 이태석, 백승호를 벤치로 불러들이고 에이스 손흥민과 함께 옌스 카스트로프, 김진규를 한꺼번에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나서자 남아공 수비진도 순간적으로 긴장한 기색을 보였고 한국은 후반 초반 거센 문전 압박을 감행하며 잠시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했다. 그러나 짜임새 없는 무전술 공격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히려 공격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다 뒷공간을 계속해서 허용하는 고질적인 수비 불안이 다시 도졌다. 결국 참사가 터졌다. 후반 17분 중원에서의 패스미스로 시작된 남아공의 전격적인 역습 상황에서 측면을 돌파한 타펠로 마세코에게 다이렉트 슈팅을 허용하며 선제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다. 수비수들의 포지셔닝과 커버 플레이는 둔탁했고 김승규 골키퍼가 손을 뻗어보았지만 공은 골망 구석을 흔들었다. 실점 이후 한국 대표팀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후반 중반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 수비수이자 대표팀 수비의 핵인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가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았다. 고질적인 부상이 재발한 김민재는 더 이상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교체 아웃됐다. 공수의 핵심 기둥이 모두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두 번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찾아왔다. 휴식 이후 홍명보 감독은 마지막 카드로 전방이 오영규를 빼고 타깃맨 조규성, 미트윌란을 수혈하는 빅2 원톱 형태의 단순한 롱볼 축구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마음이 급해진 한국 선수들은 약속된 전술적 움직임 없이 무작정 전방으로 롱패스만 날려댔고 이는 롱앤 윌리엄스 골키퍼와 남아공 수비진의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었다. 이강인의 화려한 드리블 돌파도 겹겹이 에워싼 남아공의 조직적인 협력 수비에 가로막혔다. 선제골을 넣은 남아공이 골문을 거칠게 걸어 잠그고 굳히기에 들어간 반면 한국은 창의적인 패스나 공간 침투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하프라인 근처에서 의미 없이 공만 돌리며 시간을 허비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다. 후반 추가 시간 2분,
이번 경기에서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옌스 카스트로프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박진섭이 악착같이 헤더로 연결해 보았으나 이마저도 골대를 벗어나며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경기는 0대1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패배로 끝났다.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한국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고 벤치의 홍명보 감독은 굳은 표정으로 기술 지역을 떠났다. A조의 최종 성적표는 참혹함 그 자체다. 1차전 체코전의 승리로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한국 축구는 단 2경기 만에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경기 방식이 전면 개편됐다. A조부터 L조까지 총 12개 조가 편성되어 각 조 1, 2위, 총 24개 팀는 자력으로 32강 토너먼트에 직행한다. 그리고 남은 8자리는 각 조 3위 팀 중 성적이 가장 좋은 상위 8개 팀에게 와일드카드 형태로 배분된다. 대한민국이 조 3위 중 상위 8개 팀 안에 살아남아 기적적으로 32강에 턱걸이할 경우 향후 대진 스케줄 역시 첩산 중이다. 시나리오 A: 와일드카드 순위가 극적으로 맞아떨어질 경우 오는 6월 30일 미국 보스턴에서 우승 후보 1순위인 2조 1위 독일과 격돌한다. 시나리오 B: 대진이 비껴갈 경우 7월 2일 미국 시애틀에서 죽음의 조로 꼽히는 지조, 벨기에, 이집트, 이란, 뉴질랜드의 1위 팀과 운명을 건 일전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축구 전문가들과 여론은 32강 진출 여부 자체보다 홍명보 감독 체제 아래서 파탄난 대표팀의 경기력과 전술 부재에 더 큰 우려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무색무취한 전술, 특정 선수에 대한 비상식적인 의존과 갑작스러운 배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전무 등 감독으로서의 자질 미달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홍명보 감독의 표정은 어둡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해명은 축구팬들과 미디어를 더욱 실망시켰다. 홍 감독은 경기 총평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준비했던 대로 경기를 풀어나가려 했으나 후반전 뜻하지 않은 전술적 미스와 선제 실점을 먼저 당하면서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 조급함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뛰어준 선수들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어 전술 실패와 손흥민 선발 제외에 대한 취재진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지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손흥민 선수의 체력 안배와 후반전 조커로서의 폭발력을 기대했던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선발 카드가 성공하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안 좋은 점은 전적으로 감독인 내 책임이다. 앞으로의 일정이나 와일드카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당장 단언할 수 없지만 오늘 경기 결과의 모든 비판은 감독인 내가 감당하겠다. 형식적인 내 책임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지만 정작 패배의 본질인 전술적 오판과 세부 빌드업 실패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외신과 축구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혹하다 못해 처참하다. 영국 BBC의 축구 해설위원들은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고의 스쿼드를 가지고도 마치 축구를 처음 배우는 팀처럼 경기를 했다. 손흥민을 벤치에 앉혀둔 채 롱볼 위주의 단조로운 패턴을 반복한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전술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내 축구 커뮤니티와 여론 역시 더 이상 홍명보 감독에게 대표팀의 지휘봉을 맡겨둘 수 없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월드컵 졸전이라며 즉각적인 경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폭발하고 있다. 축구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대한축구협회 역시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축구협회 고위 수뇌부는 남아공전 종료 직후 현지 호텔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서울 본부와 화상 연결을 통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25일 오전 전격 소집된 긴급 이사회 및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 합동회의의 핵심 의제는 단연 홍명보 감독의 해임 여부이다. 축구협회 내부 사정의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협회 내 분위기는 홍 감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협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내부 기류를 설명했다. 협회 수뇌부 역시
이번 남아공전의 전술적 실패와 경기력 제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와일드카드로 32강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전술과 선수단 장악력으로는 독일이나 벨기에 같은 세계적 강호를 상대로 역사에 남을 대참사를 당할 가능성이 100%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감독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없고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오늘 회의에서 계약 해지, 경질 및 임시 감독 체제 전환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현재 축구협회 내부에서 논의 중인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시나리오 1. 즉각적인 정격 해임 및 임시 감독 체제, 유력. 27일 와일드카드 최종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중으로 홍명보 감독의 해임을 정격 발표하는 안이다. 32강 진출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대표팀 내 수석 코치 또는 전력강화위원 중 신망이 높은 인물을 임시 감독 대행으로 임명하여 남은 토너먼트를 치르게 한다는 구상이다. 선장 없는 배가 될 위험이 있지만 파탄난 팀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가장 강력한 충격요법이 될 수 있다. 시나리오 2. 와일드카드 결과 확인 후 결정. 조건부 유예. 오는 27일 타 조의 경기가 모두 끝나고 한국의 32강 진출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순간까지 결정을 유예하는 안이다. 만약 극적으로 32강에 진출한다면 본선 무대 도중 감독을 바꾸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단 홍 감독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되 탈락이 확정되는 즉시 자동 경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성적 지상주의에 기대어 전술적 무능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나리오 3. 유임 및 본선 종료 후 책임 추궁. 희박.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2026 월드컵 본선 여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는 홍명보 감독 체제를 유지하고 대회 종료 후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경질 여부를 논의하는 안이다. 하지만 현재 축구 팬들의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서 협회 본관 앞 트럭 시위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이 안을 채택할 경우 축구협회 수뇌부 전체가 동반 사퇴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한민국 축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혔다. 황금 세대라 불리는 역대 최강의 멤버들을 구축하고도 감독의 전술적 역량 부족과 독단적 경기 운영으로 인해 벼랑 끝에 선 홍명보. 서울신문호 축구회관에서 내려질 축구협회의 최종 결단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축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극의 종착역이 홍명보 감독의 해임 엔딩이 될지 아니면 기적적인 회생의 서막이 될지 운명의 시간은 몇 시간 남지 않았다.